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올댓 장르 세 번째 순서로서 스튜디오 시스템과 장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화 산업은 1920년대 중반부터 매우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할리우드의 초기 제작자들은 가능한 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관객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들은 관객들의 잠재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1915년과 30년 사이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화 제작의 모든 면을 표준화하죠. 이렇게 거대한 공장 형태의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 산업의 모든 부분을 통합시킨 이른바 스튜디오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이 스튜디오 시스템은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 시장을 지배하게 됐고요. 바로 이 시기를 헐리우드 고전 시대라 부르고 이 시기에 제작된 영화를 우리가 헐리우드 고전 영화라 부릅니다. 헐리우드 고전 시대의 영화 제작사들의 구도는 1920년대 말기에 접어들면서부터 5개의 메이저 영화사와 3개의 마이너 영화사로 재편되게 됩니다. 5대 메이저 영화사는 20세기 폭스, MGM, 파라마운트, RKO사, 워너브러더스사가 있었고요. 3대 마이너 영화사엔 유니버설 스튜디오, 콜롬비아,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이들 8개의 대형 영화사들이 얼마만큼 미국 영화 산업을 지배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들이 장악했던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려 이 5대 메이저와 3대 마이너사가 당시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의 95%를 장악했을 정도로 미국 영화 산업은 이들 8개의 스튜디오들에 의해 철저히 독점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들 대형 스튜디오들은 효과적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게 2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첫 번째가 공장 제작 시스템이고 두 번째가 스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이런 대형 스튜디오들은 효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제작, 배급, 상영을 하나의 회사에서 함께하는 수직 통제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 통제 체제를 통한 대량 생산과 대량 배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대 스튜디오들은 점점점 은행과 대기업의 지배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대형 스튜디오들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작사 대표가 영화 한 편에 모든 파이널 컷, 최종 편집권을 비롯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점 예술적 문제에도 대형 스튜디오들은 이런 경제적인 요건의 지배를 받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공장 제작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연구하게 됐고요. 따라서 이런 최소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때부터 이른바 특정한 패턴에 전문화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르에 전문화된 시나리오 작가, 그 다음에 이 장르만 연출하는 감독,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장르에만 오랜 기간 숙련된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을 전속으로 고용함으로써 흥행이 보장되는 이른바 관객의 동원이 보장되는 아주 정형화된 틀에 박힌 영화들이 대량 생산되고 배급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공장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듯이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장 제작 시스템 영화들은 점점 더 정형화되고 표준화되기 시작했고요. 소재, 주제, 캐릭터, 모티프, 아이템, 내러티브, 심지어는 시각적인 스타일과 미장센이 유사한 장르 영화가 발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가운데 선두주자였던 MGM사는 주로 뮤지컬 영화를 만들었고요. 사운드를 최초로 소개한 워너브러더스사는 갱스터와 탐정 영화를, 수지 통합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파라마운트사는 코미디 영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은 이른바 스타 시스템인데요. 헐리우드 스타 시스템은 영화 제작, 배급, 흥행의 전 과정에서 인기 배우, 스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화 산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흥행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그 장르에 친숙하면서 단순한 영역화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스타의 티켓 파워를 적극적으로 영화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 시스템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과 결합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고요. 스타 시스템은 앞서 봤던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배우를 육성하고 그 육성된 배우의 특정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는 잠재력 있는 배우를 오디션하며 발굴하며 이들을 이름도 지어주고 배경까지 만들어주는 즉 말 그대로 관리하는 배우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전 스타 시스템 하에서 배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와 최대 한 7년까지의 장기 전속 계약을 주로 맺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스튜디오들은 이 스타 배우들의 출연작의 선택부터 어떤 이미지, 어떤 마케팅까지 하는지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점점점 어떤 특정한 패턴에만 연기를 하는 배우가 스타 배우가 출연하게 되고 영화의 홍보 마케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흥행 보증 수표로서 스타 시스템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년 만년 갈 것 같던 헐리우드 황금기를 열었던 스튜디오 시스템은 194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서서히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시스템이 종말을 맞이하기까지 크게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수직구조 해체 판결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바로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TV 산업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8개의 메이저 마이너 영화사들의 독점 체제로 운영된 스튜디오 시스템은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 불공정 사례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8개의 대형 영화사들에서 제작되거나 배급되지 못하는 영화들은 극장에서 관객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이렇게 많은 불공정 사례를 불러일으키고 영화의 다양성이라는 어떤 예술적인 침해를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결국 이런 누적된 불만이 결국 1948년 연방 대법원의 수지 통합 해체의 종말을 알리는 파라마운트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스튜디오의 독과점을 인정하고 제작, 배급, 상영 이 세 가지 수직 통제 체제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포기할 것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파라마운트 판결이죠. 그 결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많은 고민을 했고 제작 배급은 남기면서 어쩔 수 없이 상영 시스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반독점법의 시행은 스튜디오 시스템 몰락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1950년대부터 본격화된 TV 산업과 스튜디오는 힘겨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TV 수상기가 보급되면서 3시간 차를 타고 다운타운 가지고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오는 수시간에 걸쳐서 영화를 봐야 했던 미국인들에게 비록 극장보다는 화면도 적고 사운드 시스템도 약하긴 하지만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TV 산업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TV 산업에 그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수직구조 해체 판결과 TV 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스튜디오 시스템은 점점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들어졌던 아주 공고한 장르 영화의 지배는 계속되게 됩니다. 비록 스튜디오 시스템이 이 수직구조 해체 판결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헐리우드 수직 통제 체제가 완벽히 붕괴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에 걸쳐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이 벌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독과점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새로운 포스트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새로운 환경 덕분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 규정을 만들었던 미국 정부가 새로운 영화 산업에 의해서 나타난 독과점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수직 통제 체제가 재편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0년대 들어서 이 파라마운트 판결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여기에 OTT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맞물려지면서 다시 이 독과점, 수직 통제 체제는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영화의 수직 통제 체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해서 헐리우드가 어떻게 스튜디오 시스템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게 새로운 포스트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 하에 수직 통제 체제로 이어지는지는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 스튜디오 시스템 하에서의 독과점 시스템은 한국 영화 산업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영화 산업이 코로나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요. 불과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한국 영화 산업은 이 스크린 독과점, 수직 통제 체제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앞서 봤던 헐리우드의 사례처럼 한국 역시 특정 대기업 계열의 몇몇 영화사가 한국 영화 산업의 제작, 배급, 상영을 이른바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CJ는 제작을 하고요. CJ에서 배급을 해서 결국 CGV라는 극장에서 상영이 되죠. 이 독과점이죠. 롯데는 어떨까요?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을 하고 배급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서 상영이 될까요? 롯데 극장에서 상영이 되죠. 쇼박스도 비슷합니다. 쇼박스는 또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배급하고 동시에 지금은 시너스에 매각을 해서 같은 체인은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여전히 메가박스라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던 극장에서 주로 상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CJ, 롯데, 쇼박스를 한국 영화 산업에서의 3대 메이저 스튜디오라고 불렀고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시 기준 90% 이상이 이 3대 극장 체인의 지배를 받는 영화 산업 구조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4대 메이저라고 불리는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는 새로운 메이저가 부상하게 되죠. 앞서 봤던 CJ, 롯데, 쇼박스에 비해서는 비록 몸집은 작지만 효율 좋은 작품 같은 콘텐츠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2013년 영화 배급, 국내 영화 배급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른바 잘 나가게 되면서 한국의 스크린 독과점은 이제 3대 메이저가 아닌 4대 메이저 시스템으로 더 한층 더 공고해지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는 2015년 들면서 2014년 들면서 부진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뉴는 그 부진의 원인을 우리도 CJ나 롯데 쇼박스처럼 독자 극장 체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제2의 2013년의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조금씩 자사 극장 체인을 보유하기 시작합니다. 즉 극장 사업에 추진하고 극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제 CJ, 롯데, 쇼박스와 같이 극장 라인까지 갖춘 명실공히 메이저 스튜디오로 거듭나려는 야망을 꿈게 되죠.
그래서 2017년에 예전에 신도림 CGV였던 걸 인수를 해서요. 시네스테이션 Q라는 나중에는 시네Q로 개명이 됐지만 이런 독자적인 극장 체인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경기 지역의 동탄, 남양주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의 청라, 더 나아가서 경주, 천안, 구미 등 이렇게 류는 전국 체인으로 확대되게 되죠. 여기에 최근에는 이 플러스 M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메이저 스튜디오가 국내 투자 배급사 1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메이저 투자 배급사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 CJ, 롯데, 쇼박스, 류, 플러스 M 이런 5대 메이저 사가 한국 영화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코로나 이후 한국 영화 산업이 이 직격탄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지만요. 언젠가 다시 한번 한국 영화 산업이 화랑기에 접어들게 되면 언제든지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가 바로 2019년 코로나 이전에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는 바로 이 스크린 독과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 한국에 어떤 이런 스크린 독과점의 교훈까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과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